10년간 책 읽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뀐 건 운동하면서 몸이 아주 조금 좋아진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생 끝에 성공한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특별히 잘 된 게 없으니까요. 10년간 책 읽으면 꼭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야만 할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구독자가 한 자리일 때 이야기해야 덜 부끄러우니까요. 그냥 10년간 책을 읽으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는 꾸준히 책을 읽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독서를 하게 된 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왜냐면 곧 30을 앞두고 이뤄낸 것 하나 없는 그냥 20대 후반 남자였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언제나 도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계발서에 나온 진부한 이야기들, 어른들의 충고 같은 걸 들으면 또 뻔한 이야기만 하네. 그게 되겠어?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계속 해야지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잘했을까요? 그냥 수많은 사원 중 사원 1위였습니다. 특별히 돋보이는 직원도 아니었기에 그냥 가방 메고 학교 가는 학생처럼 출퇴근 도장만 찍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무슨 특별한 직원이었을까요? 특별히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술 한잔하고 나면 꼭 노래방에 갔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30 즈음에를 예약합니다. 마치 인생 다 산 것 마냥 슬픔에 잠겨서 소울을 가득 담아서 불렀습니다. 매번 이렇게 살다가 30을 앞두고 이렇게 살면 이후에도 똑같겠구나.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왠지 책을 읽으면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송민호의 노래처럼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라고 묻고 싶었지만 다 큰 성인 남자가 아버지에게 묻기엔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이고 행여나 걱정시켜 드릴까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묻지 않았기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이때부터 퇴근 후 공공도서관에 가서 문 닫을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책만 읽었습니다. 책 분야는 오직 경제 관련 재테크, 자기계발 서적만 읽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1년 정도 읽다 보니 주로 부동산 관련 책이 많아서인지 이제는 읽어도 다 거기서 거기, 핵심 내용은 다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맘때가 되니 이제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소액으로라도 무언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에서 늘 나오는 말, 안 하던 걸 해야 바뀐다 라고 했으니 일단 저질러 보자였죠. 어차피 모은 게 많지 않아서 잃을 것도 크게 없었기에 지방의 저렴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노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구축 아파트였죠. 있는 돈으로 집을 한 채 사고 신용대출로 주택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빨리 갚고 집을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잡으로 술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30대에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니 20대에 하던 아르바이트와 많이 다르더군요. 사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라고 하니 손님들이 나를 보던 그 눈빛과 행동들.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돈이 없었기에 돈을 아끼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손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페인트를 사서 문에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8시간 동안 열심히 한 뒤 흐뭇하게 집에 가서 자고 난 다음날 다시 와보니 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도 문과 함께 눈물 흘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전문가에게 맡길걸. 그래도 그 집에서 3년간 아무 말 없이 살아준 고마운 세입자분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잘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른 집에는 어느 날 새벽에 누수가 터져서 아랫집에 물바다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 집에서만 누수가 3번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습니다. 그맘때쯤 발령이 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습니다. 그 시점에 월세와 알바비를 받으며 갚아 나가다 보니 총 4채의 부동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4개 다 합쳐봤자 도심의 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벌었냐고요? 시세 차익으로 중고차 한 대 값 정도 벌었습니다. 재건축은커녕 누수와 기타 하자 건으로만 수리비만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오래되고 저렴한 아파트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알바를 관두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꾸준히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겠다. 그때 한창 유튜브로 제휴 마케팅과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제휴 마케팅으로 시작한 것은 쿠팡 파트너스였습니다. 블로그나 지식인의 글을 쓰고 관련 상품 링크를 걸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구매하면 수입의 3%를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날 이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설을 썼습니다. 관련 제품이 좋다고. 수익은 한 달 동안 없다가 최초로 300원이 생기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습니다. 3달 정도 지속했을 때 월 수입은 10,000원쯤 생겼습니다. 치킨 사 먹었습니다. 블로그에 소설 써가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방식은 지식인의 답변을 달아주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달아주는 거다 보니 훨씬 힘은 덜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지식인의 온통 쿠팡 파트너스 글이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고 계정이 2개가 정지당했습니다. 1개 남은 계정마저 정지당하면 네이버 로그인이 안 되기에 부모님 아이디를 썼습니다. 이때쯤에는 그래도 일수익이 몇만 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보고자 유료 강의를 과감하게 신청합니다. 거금 30만 원을 주고 배운 건 지식인 엑스퍼트가 되면 내 글이 상위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없는데 일반인이 가장 쉽고 빠르게 엑스퍼트가 되는 방법은 초등교육 엑스퍼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글에 답변을 달고 채택률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될 수 있다기에 쉬는 날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 받은 질문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산타가 있나요? 이런 질문에 진심을 다해서 적었습니다. 아무리 제휴 마케팅을 위해서지만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더 산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휴 마케팅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는 되더군요. 하지만 남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위탁 판매로 5년 정도 꾸준히 했습니다. 잘해보고자 1인 사무실도 얻어서 몇 달간 해보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스터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운 좋게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린 게 1등이 되어 물건이 조금 나가긴 했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뺏기더군요. 이때 블로그로 제휴 마케팅 글을 올려본 게 나름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최종 수익은 5년간 약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방치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때 열심히 마케팅 책도 보고 쇼핑몰 관련 책도 보고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책만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보니 책을 읽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제일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10년간 책을 읽고 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책을 덜 열심히 읽어서, 덜 노력해서, 방향을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미 성공해서 퇴사하고 다른 인생을 그리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책을 읽어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건 자존감이었습니다. 실행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1cm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산도 1cm씩 자라는 걸 보기도 했고요. 꼭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냥 해보자. 어차피 실패 아니면 성공이겠지. 그래, 중간이어도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책을 읽고 아주 쉬운 것 하나부터 실천해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게 됩니다. 목표를 100번씩 100일 동안 쓰기.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루 이틀 밀리면 깜지처럼 그냥 개수 채우기. 몇 개 썼는지 숫자 세기에 바쁩니다. 저는 100일간 100번을 쓰고 난 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무언가 시도하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작은 성공을 한 건데요. 21살 때 나의 기대는 0이었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보너스다.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린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자. 어차피 기대치를 낮추면 된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보너스다. 부담 갖지 말고 변화하는 것에 용기 내보길 바랍니다. 변화해야 지금과 다른 삶을 살 테니까요. 원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죠. 누구나 성공하니까요. 어려워야 그만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말고 시간이 지난 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공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계속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시도하면 성공합니다. 왜냐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할 테니까요. 책을 통해 변화되는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허점투성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책이 답입니다.